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본, 한국은 벌써 사용 중이라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한국인은 신청 다음 날부터 벌써 사용 중이고 올바른 사용처인지 제보를 받아 정부가 미처 분리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하는 중입니다만 일본은 어떨까요? 코로나로 힘든 세계를 위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어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4일 47 뉴스 고베 신문에서 보도한 뉴스입니다. 긴급 경제대책으로 일본 정부가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는데 각 지자체 창구가 특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웬만큼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사람이 횟수 제한 없이 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지원금을 신청하고 전송을 클릭합니다.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대한민국에선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 후 볼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자신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신청서를 횟수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치 국민에 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휴대전화든 컴퓨터든 신청한 사람이 로그인해서 언제든 열람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민 중 20% 정도만이 정부가 안내한 대로 온라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종이에 적어 신청하고 있는데 사람이 몰리다 보니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찾아 보여주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제출된 신청서를 공무원이 일일이 온라인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된 정보를 적어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 염려한 국민은 신청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일이 많고 한 사람이 15회를 제출한 예도 있습니다. 나중에 접수된 서류가 우선이다 보니 공무원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직접 접수해도 불안한데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사람은 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우편 접수자는 지급이 더 늦어진다는 발표도 있어서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도 원활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데 받는 통장을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해서 온라인 활용률이 떨어지고 고령층이 많은 일본에선 자신이 직접 서류에 적고 도장을 찍어야 안심이 되는 문화이다 보니 신청이 언제 마감될지 언제 지급이 될지 아베 자신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성에 따르면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스템의 횟수 제한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총무성은 지금 시스템은 사양을 바꿀 수 없으며 중복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자는 입력 내용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1회에 정확하게 신청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년 전 IMF에서 막 벗어나려 애쓰던 그때도 지금 일본보단 나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런 일본과 의식을 함께하려는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 이야기입니다. 사회를 보는 시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거슬리실 분들에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요즘 정의기억연대로 보수 언론들이 살판난 듯 하죠. 같은 말도 계속 들으면 긴가 민가 됩니다. 세뇌의 첫 단계라 하죠. 30년의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깎아내리는 기사를 봅니다. 30년을 매주 수요일 집회를 이어간 그 많은 민주시민 기억을 왜곡시키려 합니다. 30년이란 세월은 한 직장에서 돈을 받아가며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언론이라는 곳이 권력에 밀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려 할 때 어느 정도 역사가 훼손되고 사회 정의가 무너졌는지를 기억합니다. 아직도 5.18을 모욕하는 이들의 우군을 자처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을 이념으로 나누어 적을 대하듯 전염병을 대하듯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처럼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노력한 반크라는 단체도 있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기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단체도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지식인층이 경종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의기억연대까지 이 보수 언론이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적대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가치보다 권력과 이념의 가치로 저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실패를 기운삼아 현재 중대본이라는 걸출한 조직이 재탄생되었지만 보수 언론은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한 단체나 개인의 흠결을 찾는 것에 집착했고 현 정부 의료정책이 실패하지 않음이 이들에겐 불만이고 해외 유수 언론이 한국을 칭찬하는 모습도 보수 권력 재창출의 방해 요소로 봅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을 되찾는 일이나 미군의 도움 없이 자주국방 실현이나 경제 자립을 위한 국산화 정책이나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 권력, 기득권 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자신들을 두둔하고 기득권을 챙겨줄 정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천황폐하 만세와 우민화 정책에 앞장서고 김일성의 침략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전단을 뿌리고 국민을 탄압하고 죽이던 독재 권력엔 찬사를 보내고 탄압받는 국민에겐 빨갱이란 멍에를 씌웠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 한 번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탄압으로 세계에 보인다 해도 꼭 한 번은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